자, 복지부가요, 2020, 그러니까 작년까지 노인 실태를 조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제 발표가 되었는데요. 65세 이상의 일하는 노인이 늘었습니다. 과거에 노인들도 일을 해야 된다. 그래야 빨리 늙지도 않고 건강하다 이랬지만은 돈이 많아서 봉사하는 의미로 일을 한다면 좋겠지만은 그런 게 아니라 생계비를 벌기 위해 죽지 못해 일한다면 몸이 불편하고 여러 병이 있는 노인 입장에서는 그건 지옥과도 같은 일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65세 이상의 일하는 노인 중에 74%가 생계형이다. 자, 이게 참 비참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6.25 전쟁 이후에 태어났던 65세 이상 노년 인구가, 자, 그 사람들이 대체로 이제 58년 개띠 정도가 그 세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요, 베이비 부머가 처음으로 노인으로 진입한 그런 상황에서 경제적 지형의 변화가 어떻게 변할지 주목을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흔히 빈곤 노인이라고 하는 폐지 줍는 노인 같은 그런 형태가 줄어들고, 일본의 노인들처럼 상당한 자산을 보유한 노인들이 노후를 여행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취미생활도 하면서 즐기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날 거다. 이들은 자녀가 주는 용돈이 아니라 근데 직접 근로사업소득으로 생계를 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앞에 D가 다른 이야기죠. 진짜 돈 있는 노인들은 몇 푼 번다고 일하러 안 다닙니다. 노인이 되어서 일하러 다니는 데는 가장 큰 문제가 자존심이나 인간성이 상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 중에 상당한 자산을 보유하고 노후를 즐기는 노인 중 그건 일을 계속 해야 될 재미가 있어서 하는 사람, 잘 나가는 일을 하는 노인 극히 일부 외에는 그야말로 못 죽어서 근로사업소득으로 생계를 꾸리는 겁니다. 그런데 생계비 마련을 위해서 사는 노인들이 너무 늘어나면서 노인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그래서 노인 10명 중에 4명이 현재의 경제 상황에 만족한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2017년에는 8.8%지만 현재는 37.4%로 늘었다는데 저는 이것도 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노인이 부양 대상이 아니라 독립적인 경제 주체가 되고 있다. 일하는 노인이다. 홀로 또는 부부만 사는 노인 가족 비율이 80%에 육박하는데 62%가 자녀들과 살지 않는 이유에 대해 경제 건강 생활에서 자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노인 단독 가구는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지난해에 일하는 노인들이 근로자산 소득이 계속 증가해 가고 있다. 그래서 얼마 벌었냐 하니까 1,558만 원으로 2008년에 700에 비해서 2배가량 늘었고 2017년에 1,176만 원에 비해서도 32.5%가 늘었다. 그래서 사업소득, 사적 연금소득이 크게 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녀들이 주는 사적 이전 소득은 2008년에 46.5에서 13.9로 크게 줄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인들이 자녀가 주는 용돈으로 생활하는 시대가 끝나고 자기 돈을 자기가 벌어야 된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언론들이 보도하지 않고 있는 하나의 문제는 이 노인들 대부분이 산업화 시대에서 경제 성장의 혜택을 보면서 잘 나갔던 사람들입니다. 역대 한국의 세대들 중에서 가장 잘 나갔던 세대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다수가 국민연금을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대부분 회사에 다녔고 직장 생활을 해서 국민연금을 수령을 충분히 하고도 남을 그런 연령대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 수급률이 이들에게도 별로 높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세대가 국민연금 수급률이 높지 못했다면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나 참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65세 이상의 노인들 가운데 노후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사람이 51.4%입니다. 노령연금, 국민연금을 지금 노후 준비 방법으로 꼽은 사람이 가장 믿는다고 한 사람이 31.1%예요. 그런데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노령연금 월평균 수령액이 52만 3천 원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50만 원 기껏해야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 국민연금 50만 원 받는 사람도 부러운 사람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령층의 2019년 공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수령률이, 수급률이 50.9%, 둘 중에 하나는 이런 거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특히 여성은 35%밖에 안 된대요. 한국 노인이 평생을 일했고 제일 잘 나가는 시대에 고속 성장의 시대에 살았지만 막상 노후가 되었을 때 돈이 별로 없다. 그리고 개인 소득이 1,558만 원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36.9%로 3년 전에 30.9%에 비해서는 증가했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젊은 노인에 해당되는 65세에서 69세에서는 경제활동 참가율이 55.1%로 절반이 돈을 벌러 다닙니다. 그런데 일하는 노인의 74%가 일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생계비 마련이다. 공적연금 한 평균 50만 원 정도를 가지고는 그것도 받는 사람이 절반밖에 안 됩니다. 노후 보장이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촌과 독거 노인들이 특히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노인 단독 가구, 그러니까 자녀들과 안 사는 사람이 78.2, 일을 하고 있냐가 전체 노인의 37%, 스스로 건강하다 생각되냐니까 49.3%가 건강하다. 연소득은 1,598만 원이다. 17% 어른만이 주 1회 이상 자녀와 왕래하고 나머지는 이웃이나 친구하고 친하게 지내고 주 1회 이상 이웃 친구와 연락한다가 71%, 10명 중에 9명은 가족이나 지인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게 좋은 죽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70세가 넘어야 노인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고위 임원 출신 노인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도 많아지고 경제가 성장하면서 그런 사람도 늘어났지만 절반의 노인이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인 일자리라는 것은 그야말로 매우 열악한 잡무자리다. 정부는 그렇게 그림을 그리고 싶겠죠. 노인들이 그래도 다들 일을 하고 자기 생활에 만족하고 과거에 자식의 용돈에 의지하지 않는 자립적인 노인들이다. 그런데 노인이 돈을 벌든 안 벌든 자녀들이 용돈을 주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70대 노인들의 자녀가 기껏해야 40대 아니겠습니까? 30대도 있고요. 근데 얘들도 가난해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집값도 감당 못하고 사교육비도 감당 못해서 자기들이 버는 돈 가지고 부모 용돈 줄 형편도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노인 일자리란 거는 온전히 한 사람한테 제 월급 줘서 시키기는 아깝고 그렇지만은 누군가는 그 일을 조금씩은 해야 되고 이런 일자리에다가 노인들을 데려다가 싼 가격으로 시킬 수 있다. 정부가 만들고 있는 노인 일자리도 결국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만드는 하나만한 아무런 자존감 없는 용돈 주는 노인 일자리나 아니면 그야말로 이 잡무식 노인 일자리만 늘어나서 그런데 종사하는 사람이 48.7%라는 겁니다. 그리고 농업이 13.4%, 그리고 판매직 종사자가 4.7%. 자, 그래서 이 세 개를 꼽아 보면요. 노인 일자리의 거의 70%가량이 이런 지금 의미 없는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현재 한국의 이 치솟는 생활, 노인 중에도 집 없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노인 중에 자기 집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월세나 전세는 안 들어가지만 집도 없는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생활이 그야말로 개고생 생활로 접어든다는 겁니다. 여기에 의료비 올라가지요. 물가 올라가지요. 수입이라고는 연금이라고 해봤자 이걸로 못 사니까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되는데 이제 저러다가 노인이 일을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빈곤 노인으로 죽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퇴직 적금을 국민들은 노후수단으로 전혀 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퇴직연금을 이걸 많은 부분에서 노후수단으로 정부가 강조한 지가 17년이 지났는데도 별로 이 퇴직연금을 노후수단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계좌가 연금 수령 비율 중에 일시금으로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96.7%고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3.3%밖에 안 되고 금액 기준으로도 71.6%가 일시불, 28.4%가 연금 형태로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퇴직연금이 주로 대형 사업장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적은 사업장에는 퇴직연금이 없지요. 그래서 영서 사업장 근로자는 퇴직급여 수급조차도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이 가장 문제는 뭔가 하면 퇴직금을 안 받아도 살아가기에 충분한 사람들이 퇴직하면 또 몇 억씩 받습니다. 은행의 대표적인 은행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다수는 아마 퇴직해도 먹고 살 만큼 벌어놨고 또 투자도 해놨을 거예요. 그런데 은행은 뭐 명예퇴직 같은 거 하면 10억씩 막 7, 8억씩을 받고 갑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은퇴한 이후에 생활이 그야말로 해외여행 가고 즐겁게 룰루랄라 하면서 살게 되죠. 직장 다닐 때도 별로 월급이 많지 않아서 월세 전세 살면서 허덕이던 사람들이 은퇴를 할 때 퇴직금이라는 것이 쥐꼬리만 하거나 아니면 퇴직금도 없는 파트타이머 일용직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자, 한국 노인들이 생계형으로 74%가 일을 하고 있다. 노인의 3분의 2가 사실상 빈곤에 가깝다. 빈곤층에. 이거하고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죠. 78%가 자녀하고 따로 살아요. 돈이 있으면요, 자녀들이 노인 옆에 붙어서 살거나 같이 살거나 아니면 따로 살아도 일주일에 두세 번 찾아갑니다. 그리고 일요일 날 점심이나 이런 거는 손자 손녀까지 불러와 가지고 같이 즐겁게 호텔이나 좋은 식당에서 밥을 먹습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아마 시내나 이런 데서 목격한 분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노인은 그냥 자식들이 효자가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엄청난 돈을 가지고 한꺼번에 물려주지 않고 딱 쥐고 있으니까 자식들이 상속받고 또 노인의 재산이나 노인이 하는 일을 물려받으려고 그렇게 충성을 바치고 또 그런 데는 결혼하면 애도 꼭 둘셋씩 나왔습니다. 왜? 그래야 시부모가 돈을 더 많이 물려주니까. 그런데 없는 집의 노인들은 자식이 오지 않습니다. 주 1회 이상 왕래한다는 사람이 17%밖에 안 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요, 솔직히 말하면 노인 지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혁명 21은요, 노인 요양보호제도에 대해서 적어도 한 명의 요양보호사가 2명 정도의 노인을 돌보는 그런 나라로 가야 된다. 그러면 노후에 요양병원에서라도 사람다운 취급을 받을 수 있다. 또 더 나아가서 모든 요양병원을 공영제로 운영해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하는 요양병원은 소수 위탁제로 가되 다수의 요양병원은 공영제로 해서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미국이나 영국의 이 노인 요양원 수준으로 가야 된다. 평생을 국민으로 성실하게 일했으면 그 사람의 노후도 보호되어져야 된다. 이것이 혁명 21이 주장하는 캐치프레이즈입니다. 자, 노인이 사람으로 대우받아야 된다. 그런 사회를 주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